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기 있는 모델이죠. 또한 스타일리시한 모델 CLS인데요. 사실 국내 CLS의 도입 시기가 많이 늦춰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증 문제 때문이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그래도 가을께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엔 겨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세련된 스타일, 또한 최신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모델인 만큼 상당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네, 먼저 선보여드릴 모델, 디젤 엔진을 채용하고 있는 CLS 400D입니다.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CLS는 메르세데스 벤츠에게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CLS를 시작으로 BMW 6 시리즈 그랑 쿠페, 아우디 A7이 등장했고, 현재는 대중 브랜드도 4도어 쿠페 스타일을 선호하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그런 CLS가 3세대로 변경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포지션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E클래스와 S클래스 사이에 위치하면서 스포티한 성격이 부각됐지만 이제는 고급스러우면서 우아한 4도어 쿠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스포츠성도 갖췄지만 이 부분은 AMG의 GT 4도어에게 양보했습니다. 벤츠에 따르면 CLS의 디자인은 감각적 순수미를 따릅니다. 커다란 그릴의 형태는 AMG GT에서 따오고 내부는 다이아몬드 스타일로 장식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헤드램프 디자인이 인상적이죠. 시승 차량은 AMG 라인 적용 모델로 범퍼가 한층 스포티합니다. 원조 4도어 쿠페답게 측면부는 쿠페 형태를 갖습니다. 프레임레스 도어 스타일도 유지했고요. 20인치의 거대한 휠과 그 안을 꽉 채우고 있는 브레이크도 멋지죠. 반면 후면부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벤츠 쿠페 라인업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디자인 특징이지만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테스트 모델은 디젤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범퍼 하단의 머플러는 디자인뿐이며 실제 머플러는 범퍼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최신 벤츠의 특징을 옮겨왔습니다. 12.3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 2개가 눈길을 끌죠. 계기판 테마는 3가지로 바꿀 수 있고 각각의 모드에서 중력 가속도를 비롯한 엔진 토크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주기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최신 사양입니다. 터치 센서를 통해 왼쪽은 계기판을, 오른쪽은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갖췄고요. 변화는 송풍구에 있습니다. 제트터빈을 형상화시킨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함께 빛을 내줍니다. 온도를 바꿀 때 색도 함께 변하죠. 쿠페형 모델인 만큼 시트는 사이드 볼스터의 면적이 넓어 몸을 확실하게 지지해줍니다. 박음질 마감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CLS 최초로 뒷좌석은 3명이 앉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중앙 돌출 공간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린이도 앉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또 루프라인이 낮아 머리 공간도 부족했고요. 대신 무릎 공간은 넉넉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으로 열리고 닫히며 내부 공간은 520리터입니다. CLS가 들려주는 감성적인 소리를 들어볼까요?
벤츠의 최신 모델인 만큼 각종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와 카메라 성능이 개선됐는데요.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고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반자율 주행 기능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비롯해 사각 경고, 주의 어시스트, 오토 하이빔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디젤 엔진과 9단 변속기를 갖춘 CLS 400D가 여전히 벤츠의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디자인에 대한 매력이 상당하죠. 전면부에 있는 그릴, 예전 CLS도 그릴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 모델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뒷모습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멋진 그런 앞모습이 있기에 용서가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럼 CLS 400D와 함께 달려볼까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에 설정을 했습니다. 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일단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마어마한 힘을 바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엔진의 사운드 부분에서도 사실 그렇게 아쉬움이 나오지 않고 무엇보다 실제 가속감, 이 가속감이 정말 충실하게 구현된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최고 출력은 340마력, 최대 토크 71.4kgm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직렬 6기통 사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성적으로도 또한 이 회전 질감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엔진에 대한 김선홍 기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말 디젤 엔진으로는 상당히 빠른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디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인식이 좋지 못한 것과 달리 최신 기술이 반영된 디젤 엔진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젤이라도 6기통은 다릅니다. 거기에 직렬 6기통이라면 더 그렇겠죠. 먼저 이 엔진의 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OM656이라는 이름을 갖는데요. 모듈형 구조로 개발이 됐습니다. 4기통에 실린더 2개를 더 붙여서 6기통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솔린과 디젤 모두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습니다. 이 엔진은 과거 V6 디젤을 대체하는데요. 엔진 블록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무게를 줄이고 내부에 나노 슬라이드 코팅을 더해 마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였습니다. 밸브 시스템도 열리고 닫히는 높이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벤츠 디젤 엔진 중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덕분에 400D는 최고 출력으로 340마력과 72.4kgm의 최대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벤츠 역사상 승용차용 디젤 엔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능이라고 하네요. 물론 7000rpm까지 사용할 수 있는 OM606 엔진이 있지만 이 엔진은 튜닝을 했으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특히 연소 과정이 단계적으로 그런 모양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스텝4 연소 과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단계화된 연소 과정을 통해서 완전 연소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엔진오일에서 발생하는 그을음이 유입되는 것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압 EGR과 저압 EGR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후처리 장치에 SCR까지 사용합니다. 덕분에 CLS는 벤츠 최초로 신연비 측정 기준인 WLTP를 비롯해서 유로6D 기준까지 대응을 할 수 있게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기존 디젤과 비교해도 연료를 1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디젤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에게 잘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엔진이 조금은 시기를 잘못 타고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현재 모델 앞서 보신 것처럼 AMG 라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휠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죠. 네, 여기서 잠시 휠의 어떤 스펙을 보자면 20인치를 기초로 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큰 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미난 것, 처음 차를 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 역시도 같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감탄사였습니다. 제 경우에는 와, 잠시 후에 다시 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는데 20인치 휠에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엄청난 승차감이 구현되기 때문이죠. 물론 2세대 모델과 비교한다면 승차감 부분에서는 3세대가 확실히 낫습니다. 다만 이제 CLS라고 했을 때 그래도 메르세데스 라인업에서 쿠페로 구분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약간 더 스포티한 그런 매력을 쫓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앞으로 등장할 이제 포도 쿠페 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런 느낌으로 튜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비롯한 특히 일반적인 환경에서 운전을 할 때 이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이번 CLS가 보여주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어도 승차감 부분, 지금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컴포트 모드에 있을 때의 승차감은 거의 S클래스와 견줄 정도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딱 놓고서 어느 것이 더 좋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S클래스가 더 뛰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E클래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런 모델들, 또한 경쟁사 모델들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승차감 어디 가서 정말 아쉽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어떤 퍼포먼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앞서 제가 이제 가속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속력은 상당히 대단합니다. 우선 수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5.12초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식 발표 수치가 5초 정도니까 재원상 수치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20인치 휠에 채용되어 있지만 아마도 19인치 정도, 기본 사양 같은 경우 이제 19인치가 매칭되는데 그 휠이 채용되었다면 제조사가 발표하는 수치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어떤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경쟁차 중에 하나죠. 이제 아우디 A6 3리터 이제 TDI 모델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도 뭐 기블리를 비롯해서 조금 잘 달린다 하는 그런 차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가속력을 가진 만큼 가속 성능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속이 진행되고 있을 때의 엔진 사운드, 디젤이긴 하지만 상당히 듣기 좋은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것도 분명한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참고로 정숙성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사실 E클래스와 비교를 한다면 정말 예전에는 조금 예쁜 E클래스 이 정도로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성격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E클래스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이지 않나? 이런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급화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쿠페로서의 매력이 충분한데요. 자, 정숙성으로 보자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38dB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다면 거의 가솔린 모델 수준의 정숙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이제 유사한 그런 정숙성을 보여주는 차들을 이렇게 나열했을 때 대부분이 가솔린 모델들입니다. 상당히 대단한 수치죠. 또한 차가 달리고 있는 환경, 특히나 사이즈가 넓은 20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 환경 안에서 약 58dB 정도를 보여줬다는 것은 이 차의 MVH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차감을 비롯해서 정숙성, 뭐 거기에 스타일까지 상당히 좋은 구석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CLS인데요. 핸들링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티어링을 조작했을 때 어떤 뭐 스포츠카처럼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맛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그 속에서도 원하는 라인을 제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상당히 차를 잘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불러준다는 점이 좋네요. 헤드를 조작할 때 변속기의 반응,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고, 초기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7단을 내놨을 때도 저속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을 줄 때가 있었죠. 약간의 쇼크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현재는 그런 아쉬움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속에서 가다소다가 이루어질 때 대부분 이 환경에서 승차감 저하에 의한 아쉬움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CLS 어떤 파워트레인 튜닝에 있어서 정말 잘했다고 한 번 더 이렇게 칭찬하고 싶네요. 참고로 기어비도 상당히 잘 다듬어져 있는데요. 9단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잘 못하면 후반에 가서 너무 기어비가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초반에 필요로 한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구현하면서 후반까지도 연비를 비롯한 가속 부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어비를 잘 구현해 줌으로써, 또한 디젤 엔진의 RPM 영역대와 잘 매칭을 시킴으로써 어떤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차가 달리고 있는 환경에서 RPM은 대략적으로 4000rpm대 중반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디젤 특유의 그런 딸딸거리는 소리가 정확히는 아이들 상황에서 차 밖에서 들을 때 외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좋습니다.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에어 스프링이 장착됨으로써 승차감 부분에서 약간 더 이점을 바라본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거기에 이 탄력성, 어떤 주행 모드 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확실한 그런 변화값을 주기 때문에 어떤 달리는 환경에서는 스포츠 모드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있고, 일상에서 운행할 때 에코라든지 컴포트 모드에서는 또 매우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기 때문에 이 환경에 맞는 그런 구현 능력만큼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참고로 이 서스펜션은 시속 138km 정도에 이르렀을 때 차고를 약 이제 15mm 정도를 낮춰줌으로써 이렇게 되면 안정감이 향상될 수 있고, 사실 이제 고속 코너 같은 경우가 일반 분들이 즐길 일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롤 센터를 낮춘다든지 어쨌든 운동 성능과 안정감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기저항 지수로 보더라도 약간 유리해질 수 있고요. 참고로 이와 같은 늘씬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공기저항 지수는 0.28 정도인데요. 차체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잘 달리는 코너링 성능도 상당히 좋은데요. 자, 코너링 퍼포먼스, 일단 타이어가 애시메트릭 3 구디어제 제품인데, 구디어가 예전에는 일부 타이어 정말 좀 아쉬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애시메트릭 3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이 드라이 상태에서 이 노면에서의 성능이 상당한데, 끈끈하게 타이어를 쥐고 있고 거기에 한계 때문에 밀려 나더라도 다시금 이 돌아오는 속도, 그립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정감을 한층 더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죠. 실제로 이 타이어를 채용하고 있는 그 스포츠카들도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능을 잘 구현해 줍니다. 또한 현재 모델은 MVH라는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패턴 노이즈 억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코너링 때의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합니다. 사실 포매틱이 채용된 대부분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들이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하는 모습인데, 참고로 구동 배분은 전륜 쪽에 45%, 후륜 쪽에 55%를 주도록 되어 있죠. 사실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좌우 구동 배분을 달리하면서 안정화를 취하는 모습인데, 마침 저희가 상황이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미끄러운路面에서 테스트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정말 미끄러운路面에서는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환경 안에서 스로틀 양,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확 하고 밟는 것이 아니라면 차가 거의 일직선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좋습니다. 사실 이것이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채용되어 있는 타이어 서머 타이어죠. 거기에 너비도 넓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데, 그런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구동력을 통한 이 성능을 구현했다는 점에 대해선 한 번 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다른 4륜구동 시스템과 달리 포매틱의 장점이라며 아무래도 모듈 자체가 컴팩트해지기 때문에 무게라는 부분에서도 이점을 볼 수 있고, 다른 4륜구동 대비 메인터넌스라는 측면, 쉽게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고장날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달리기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GLS 400인데요. 사실 스타일만 이렇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달리는 부분에서도 만족감을 부르고 있고, 과거 모델과 달리 사실 이제 2세대 모델은 조금 단단한 그런 성향이 강했는데, 현재는 그것을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도 전반적인 이 스테빌리티 차원에서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기 때문에 정말 이 차에서 뭔가 요구할 만한 그런 구석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잘 달리는 GLS 400D, 과연 제동력은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7m 중반을 마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휠 안쪽으로 보이는 디스크와 캘리퍼 상당히 큰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와 비춰서 바라본다면 그것보다는 약간은 밀려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휠의 인치수가 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저항 때문에 거리가 소폭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m대라는 성능을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매 테스트마다 이어간다는 점, 이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발적으로 성능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처럼 꾸준하게 성능이 나오는 것이 운전자에게 더 신뢰감을 일으켜 주기 때문이죠. 참고로 코너링을 할 때 이 타이어의 공기압, 요즘 TPMS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공기압 외에도 온도 정보를 띄워준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실 다른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에서도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긴 하는데, 조금 더 잘 달리는 CLS인 만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디젤 엔진을 채용한 모델, 거기에 지금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상당히 회전질감도 아주 좋고 고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주행 연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약 18에서 18.5 이 정도를 1리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차의 어떤 무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무게를 볼까요? 그래도 무게 부분, 아무래도 장비를 많이 싣고 있기 때문인지 무게에 대한 그 이점 자체가 그렇게 막 확 하고 다가오진 않네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수준의 그런 무게 배분을 보여줬다는 점은 좋죠. 자, CLS 400D, 어떤 스티어링 휠의 형상, 그 밖에도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액티브 세이프티, 또한 디자인을 비롯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듭니다.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선명하게 잘 되어 있고, 깔끔함, 어떤 그 조잡함, 어떤 구성들을 많이 넣으면서 조잡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상당히 깔끔함을 잘 구현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네요. 그 밖에도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도 적당히 비트 있는 음악을 들을 때, 또한 섬세한 음악을 들을 때도 상당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정말 이 차에서는 욕할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꼬투리를 하나 잡아야 된다면, 이 충전을 하고 있을 때 폰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과열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충전을 안 해줄 때가 있는데, 현재 보시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 촬영을 할 때 테스트하는 폰이 아이폰 X 또는 XS 또는 갤럭시 S8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폰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예를 들자면 갤럭시 노트라든지 이런 모델이 되겠죠. 혹은 맥스, 아이폰 맥스, 이렇게 됐을 때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제조사들이 이 큰 사이즈의 디바이스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무선 충전 데크를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또한
여전히 이 터치라는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데요. 디스플레이 터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관성을 상당히 키워주는 그런 요소인데 여전히 이 커맨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뭐 한참 사용하다 보면 이 커맨드가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손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빠르죠. 타사들 역시도 그렇게 트렌드를 바꿔가는 만큼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좀 더 사용자 중심에서 바라봐주는 그런 메르세데스 벤츠가 돼주면 좋겠습니다. 차값이 얼마인데 이게 터치가 안 됩니까? 그죠?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CLS 3세대 그 세대의 정말 변화 정말 잘 보여준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아쉬움이 나오는 부분이 정말 극소수밖에 없고 어떤 주행 성능을 비롯해서 MVH 뭐 체감으로는 뭐 몇몇 가지 이렇게 뭐 아쉬움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뭐 나무랄 부분이 많지 않은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쿠페형 스타일 이 뒷모습이 조금 싫긴 하지만 이를 제외한 뭐 이건 제 개인 취향이니까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봤을 때 차의 완성도 어떤 기능적인 부분 세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역시 최고의 만족도를 부르게 만드는 그런 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뭐 아우디 A7을 비롯해서 BMW 6 시리즈도 이제 분발을 하고 나오게 되겠죠. 네, 아마도 그때까지는 현재 CLS가 가장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지속적으로 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뭐 사실 촬영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약간 좀 촉박하게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와 촬영을 진행해야 됐는데 정말 좀 더 좋은 그런 도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타보고 싶은 그런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정말 만족도가 뛰어난 또한 뭐 힘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 정말 인상적이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CLS 400D를 만나봤습니다. 400D가 이 정도면 그냥 CLS 40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